출근, 퇴근 시간을 책임질 10분 유통정보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유통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D 충성 고객 만든다. 메타버스에 푹 빠진 유통업계. 국내 유통업계가 메타버스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편의점, 식품업계 등 국내 대표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메타버스 플랫폼에 매장을 열고 있으며 유통업계가 앞다퉈 메타버스 매장을 여는 이유는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 공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쫓는 MZ세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매장을 체험한 MZ세대가 실제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켓컬리,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처 제공. 마켓컬리의 상품을 공급하는 전체 중소상공인 파트너사들의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규 입점사 중 중소상공인의 비중도 99.8%에 달했는데요. 파트너사들과 상생을 추구하는 마켓컬리의 지속 가능한 유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격전지된 온라인 식품 시장, 자사몰 힘주는 식품업계. 어떤 내용일까요? 온라인 식품 시장이 코로나 시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몰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자사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사몰의 신제품 우선 출시하는 방안 등 식품업계는 지난해 자사몰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몰 강화 전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관계 경색 속 아마존 경쟁자 쇼피파이 중국 진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동맹들도 가세했는데요. 이러한 양측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미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징둥닷컴과 손잡고 중국을 진출했다고 하네요. 징둥닷컴은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신속하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알리바바와 차별화를 가져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화하는 직구족, 직구 뚫는 법 공유, 캐시백 등으로 반값 득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폴로고시 합격 수기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폴로 랄프 로렌이 아시아권 국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직구를 차단하는 등 접속이 어려워지자 국내 직구족들은 컴퓨터 IP 주소 변경법과 미국인인 척 결제하는 법을 폴로 직구 뚫는 법을 공유하며 쇼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해외 직구 경험이 축적된 노련한 직구족들이 시장을 키우면서 국내 직구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해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300코리아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일반화하면서 캐시백 이용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물류관리 서비스 미국 3PL 풀필먼트 국내에서도 이용. 세계 최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아마존의 물류 판매와 재고 관리 인터페이스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미국 풀필먼트 센터 넥스젠 3PL은 아마존 3차 물류 판매 서비스인 FBA 창고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3자 물류 판매 서비스는 3PL로 불리며 다른 기업의 물품 보관, 배송, 재고 관리 등의 일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총칭인데요. 이에 따라 넥스젠 3PL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플랫폼 체제를 국내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해 글로벌 유통망 구축에 한층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리아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공공 앱으로 앞장. 코리아센터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 배달 앱인 전주맛 배달이 다음 달 출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맛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 중개 수수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코리아센터는 앞으로도 공공 배달 앱을 비롯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앱 구축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돕게 됐다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중소유통 위기 이대로 둘 건가? 유통업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31.5%, 종사자 수 27.9%가 유통업에 해당되는데요.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일상화가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정희 교수는 영세한 소매점은 디지털 전환 준비와 적응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응을 위한 준비 지원이 필요하며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지원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패션 전문 통합 마켓 플랫폼 비플로우 21년 패션 쇼핑 트렌드 보고서 발표. 브리츠의 패션 특화 통합 커머스 플랫폼 비플로우가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커머스 등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의 패션 상품 데이터 및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1년 쇼핑 트렌드 인사이트를 7일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는 지난해 비플로우를 사용한 6천여 판매자들의 60만 개에 달하는 패션 상품 데이터, 3억 6천 개의 AI 분석 태그 값을 기반으로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무지가 15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캐주얼 키워드가 비슷한 검색량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마일 웨어와 연결되는 무난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키워드가 전년도 대비해서 30%가 올라갔으며 사이즈 핏 관련 키워드로는 오버사이즈, 가장 많은 키워드로는 베이직 기장, 노멀 핏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하거나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 관련된 키워드도 주를 이뤘다고 하네요. 후원사에 대한 홍보 시간입니다. 엑스포시티는 공급사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신개념 매칭 플랫폼입니다. 엑스포시티에 인증된 바이어는 다채로운 상품 정보를 한눈에 받아볼 수 있으며 공급사 또한 매칭된 바이어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시티는 정기적으로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제품 전시회 기간에는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통 관계자들에게 자세히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 명함과 팜플렛 등을 따로 주고받을 필요 없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엑스포시티에서 해결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제품이나 홍보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채널을 소개하고 상품을 모집할 분이나 유통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유통정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받고 싶은 소식이나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